자, 이번 장에서는 운동 방정식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얻어지는 impulse momentum relationship, 시간에 대한 적분입니다. work done은 displacement에 대한 적분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에 대한 적분.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 얻어지는 impulse momentum relationship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linear와 angular로 나뉘는데요. 우선 먼저 linear impulse momentum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리니어 임펄스 모멘텀 정의에 앞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 F equals ma를 먼저 적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가속도의 정의가 mvdt잖아요. dvdt인데 m이 컨스탄트라고 가정하면은 이 mv라는 텀이 바로 뭐죠? 리니어 모멘텀입니다. 정의, 이것은 리니어 모멘텀의 정의인데요. 그 이퀄 보호 3개요. 그래서 g라고 여기선 표현하겠습니다. 따라서 리니어 모멘텀의 체인지, 타임 체인지가 바로 force가 되죠. 다 그래서 결국은 F equal ma가 아니라 F equal 리니어 모멘텀의 체인지, g 닷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양변에 이것을 타임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은 델타 g가 되고요. g가 mv 리니어 모멘텀이었으니까 이것은 델타 mv가 됩니다. 따라서 리니어 임펄스가 그러니까 force를 타임으로 미분한 이 값이 바로 리니어 임펄스죠. 리니어 임펄스가 리니어 모멘텀의 체인지와 같다라는 임펄스 모멘텀 릴레이션십을 얻게 됩니다. 델타를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까지의 변화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쓸 때 MV1에다가 임펄스를 더해주면 파이널 스테이트에서의 리니어 모멘텀이라는 식으로 얻어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임펄스가 0일 경우 force가 0인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이 임펄스 계산할 때 델타 t가 매우 작다고 하면 force가 finite한 경우도 인테그랄 하면은 0이라고 근사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리니어 모멘텀이 컨설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define coordinate 한 다음에 free body diagram 그리고 equation of motion 구한 후에 work energy relationship은 displacement에 대한 적분이었는데 impulse momentum은 time에 대한 적분이라는 것 알아두세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박스 스몰 여기 지금 빨간 박스 M이 있고요. 이게 여기 이제 처음에 정지했다가 이렇게 딱 놓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오겠죠? 어디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냐면 curved cart 모양이 이렇게 그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곡면을 그리고 그때 반지름 R인 곡면을 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카트를 떠나가게 되겠죠. impending separation 그 떠나가기 직전까지 갔다고 하고요. 마찰은 무시하겠습니다. 지금 마찰이 바닥에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 서페이스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마찰을 무시한다고 하면은 이 그 박스가 이 저기 세퍼레이션 되는 그 점에서의 absolute velocity를 구하라. 박스의 velocity하고 카트의 velocity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코디네이트 정하고 이 스텝별로 해볼 텐데요. 임펄스 모멘텀을 구하는 것은 이제 워크 에너지처럼 equations of motion을 구해서 타임에 대해서 인테그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서 구한 식 G1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MV1 되겠고요. MV1에 임펄스를 더하면은 MV2라는 이 공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워크던에서 해봤듯이 이 공식에다만 대입하지 말고 기계인이라면은 이퀘이션 모션을 직접 타임에 대해서 미분도 해보고 그것을 더블 체크하는 의미에서 공식에 값을 넣어서 답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좌표계를 잡을 텐데요. 좌표계를 이 떨어지고 있는 면의 평행인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잡겠습니다. x와 y로요. 자, 그러면은 m이라는 것이 여기선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곡선 운동을 하잖아요. 원 운동을 한단 말이죠. 원 운동을 했을 때 원 운동을 하면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게 centripetal acceleration, centripetal force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곡면을 따라 운동하게 되는 경우엔 아무것도 이 블락을 뭔가 묶어두고 있는 것이 없는데 이때 centripetal force는 어떤 것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캐피털 M도 지금 이 스몰 m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움직임을 가지고 아마 이것은 빨간 박스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파란 카르트는 왼쪽으로 갈 것인데요. 뭔가 이렇게 속도를 얻는다고 한다면 M에 뭔가 힘이 주어져 가지고 그 가속이 생겼다는 뜻인데 그때 force source는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제가 이 카트와 블락을 따로따로 그려보겠습니다. 카트의 경우에는 컨택이 몇 개죠? 여기 박스랑 하나, 바닥이랑 하나, 두 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FN 있고 중력이 있고 그것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블락 같은 경우에는 컨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노멀 포스, 프릭션 포스와 중력이 있고요. 그것이 가속도를 발생시키죠. 자, 이때 지금 여기 컨택 되어 있기 때문에 카트에서 블락에 작용하는 힘과 블락에서 카트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는 액션, 리액션 페어가 됩니다. 액션, 리액션 페어. 자, 그림으로 보여진 식을 이퀘이션 모션을 나타내게 되면은 큰 매스 m과 작은 매스 m에 대해서 각각 이런 식, x방향은 이런 식의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이 두 식을 더하게 되면은 지금 프릭션이 없다고 했으니까 n은 서로 캔슬돼서 이렇게 캐피털 MA, 그러니까 큰 매스의 엑셀러레이션과 작은 매스 엑셀러레이션, x방향의 엑셀러레이션을 더하면 0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시스템 홀바디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 컨택은 외부의 컨택, 인바이러먼트의 컨택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의 유일한 힘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유일한 힘, 컨택 힘, 프릭션 포스와 노멀 포스, 그리고 중력이 작용해서 이 센터 오브 매스에 가속을 발생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운동 방정식은 프릭션 포스가 전체 매스에 가속을 발생시키는 걸로 나오고 역시나 프릭션이 없다고 하면은 이 오른쪽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그 식을 유도한 거랑 이 합쳐서 식을 유도한 것에 지금 가속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AX가 있고요. 하나는 AX 캐피탈 M, AX 스몰 M이 있습니다. 자, 이 가속도는 다 같은가요? 서로? 아니죠. 이 AX라는 것은 센터 오브 매스의 엑셀러레이션입니다. 지금 그 세퍼레이션 되기 전까지는 센터 오브 매스가 존재하고요. 사실은 이제 카트가 엄청 크니까 카트의 센터 오브 매스랑 매우 유사한데 이 블락이 내려오면서 이게 슬라이틀리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곡면에 따라서는 슬라이틀리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속도고요. 이 캐피탈 AMX는 그냥 카트만 봤을 때 이것은 스몰 박스만 봤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이 그렇게 다르다는 점, 가속도가 다르다는 점 고려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프릭션까지 고려하게 되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릭션은 여기에 이제 프릭션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프릭션은 액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바닥에 액션을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프릭션은 0에서부터 블락이 벌티칼리 내려올 때는 호리전탈 포스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이 곡면을 따라서 블락이 움직이게 될 때는 이쪽 호리전탈 포스가 발생하게 되고요. 모션과 스트럭처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카트에도 호리전탈 포스가 발생하고 서페이스에서도 발생하게 돼서 프릭션 포스는 0에서부터 이렇게 인크리스 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퍼레이션 될 때 블라스티를 구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퀘이션 모션을 여기까지 세웠습니다. 자,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임펄스 모멘텀 릴레이션십의 적분을 통해서 구할 것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왼쪽 프릭션 없기 때문에 적분해도 0, 오른쪽은 MV 캐피럴 MV X 방향의 캐피럴 M에 대한 것, 스몰 M에 대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속도의 비율을 구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적분을 하지 않고 공식에 그냥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그 모멘텀이 뭐였죠? 0이죠. 정지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에 미치는 외력에 의한 외력은 지금 프릭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노멀 포스랑 중력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X방향. 그리고 이제 벡터니까 X방향 임펄스 없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MV, 캐피럴 M, MV, 스몰 M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얻어진 식과 원래대로 이퀘이션 모션을 타임 적분해서 얻은 식은 이퀴벌런트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시고 서로 답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속도에 대한 식을 얻었는데 속도에 대한 식을 얻어도 사실 V 캐피털 M과 V 스몰 M의 비율은 알 수 있죠. 비율은 알 수 있지만 그 값이 얼마인지는 식은 하나고 미지수는 두 개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뭔가 하나 더 관계식이 있어야 이 각각의 벨로시티를 스페시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똑같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work and energy 이퀘이션을 적용해 볼 텐데요.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 정제 있었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논다면 V1, T1 다 0이 되고요. work done 외부에서 한 work done이 있나요? 자, 프릭션에 의한 work done이 있는데 프릭션 없다고 치면 이것은 0이 되겠죠? 마지막에는 이 블락도 움직이고 이 카트도 움직이고 이 블락도 움직이기 때문에 캐피탈 MV제곱, 스몰 MV제곱 다 존재하고요. 사실 블락이 여기서부터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카트는 변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같다고 놓으면 우리가 그 캐피탈 VM과 스몰 VM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 있고요.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리니어 모멘텀 체인지인 식과 연립하게 되면 unknown V 캐피탈 M, V 스몰 M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블락, 이거 많이 본 문제죠. 블락 M이 있고요. 이것이 빗면 위에 있는데 initially downward velocity V 낫이 있습니다. 다운워드 블라스트 있고요. 이것을 P라는 포스를 가지고 위로 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P라는 포스는 보통은 앞에서는 컨스턴트 밸류였는데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를 가집니다. 자, 시간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락과 이 빗면 사이에 스태틱 프릭션과 키네틱 프릭션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시간 t가 지나갔을 때 벨로시티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다가 p가 처음에는 0이니까 그냥 v not 일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빨라질 텐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과 중력과 마찰력의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벨로시티가 결정이 될 건데요. 코디네이트 디파인 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스텝을 밟아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타임 적분한 것과 그냥 공식에 집어넣은 것 두 가지를 다 같이 트라이 해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계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자, 인클라인에 잡겠죠? 인클라인에 X랑 Y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 더 바디 한 후에 컨택이 몇 개죠? 여기 하나 하고 그 외력 P가 작용하니까 프릭션과 노멀 포스 그리고 P 그리고 mg가 됩니다. 프릭션의 방향은 보통은 이제 임의로 정해놓고 나중에 문제를 풀고 나온 답과 비교해서 처음에 한 가정이 맞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X방향의 운동 방정식과 Y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프릭션 방향이 왜 그랬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다운워드로 하고 있으니까 업워드로 했고요. 자, 여기서 스태틱 프릭션을 쓸 것이냐, 무빙 프릭션을 쓸 것이냐,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제 상황을 따져서 스태틱 프릭션을 써야 될 때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무빙 프릭션을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velocity를 얻기 위해서 velocity는 가속도를 적분하면 velocity가 나오기 때문에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해서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 P는 지금 다 주어져 있고요.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상수값입니다. 그 중력에 대한 텀과 프릭션에 대한 텀 다 상수값이어서 우리가 어떤 시간 임의의 시간 t에 대해서 V를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있을 때 이것을 양변을 타임에 대해서 적분을 함으로써 임펄스 모멘텀 릴레이션십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